새해 첫날 자정이 지나고 불꽃이 터지는 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또 한 살 먹었네. 주변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웃고 있는데 나만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벌써 이 나이인데 나는 뭘 한 거지?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고요. 아니면 SNS를 켰다가 더 우울해지신 적 있으세요? 올해 목표 달성했습니다. 새해에는 더 큰 도전. 이런 게시물들 보면서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이요. 연말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나 드디어 승진했어. 나 이번에 집 계약했어. 이런 얘기할 때 축하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집에 오는 길에 갑자기 마음이 쿵 내려앉는 그런 경험이요. 근데요, 이거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진짜로요. 의지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게을러서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 뇌에는 사회적 시계라는 게 내장되어 있거든요. 이 나이엔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해라는 보이지 않는 시간표요. 그리고 새해 첫날은 그 시계가 가장 시끄럽게 울리는 날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유독 새해에 나이 먹는 게 무섭게 느껴지는지 그 심리학적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불안에서 벗어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도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새해 첫날이 자책하는 날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설정하는 날이 될 수 있어요.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작동하는지 같이 들여다볼게요. 혹시 나만 이런 생각하나 싶으셨어요? 전혀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은 감정을 느끼고 계세요. 한겨레 신문에서 2025년에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20, 30대가 40대 이상보다 나이 먹는 것에 대한 불안이 더 높았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더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국립정신건강센터 통계를 봐도 우울증 진료 비중에서 20, 30대가 약 30%를 차지해요. 이 시기에 특히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건죠. 미래가 불확실하고 사회적 기대는 높고 그 사이에서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새해 첫날마다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요. 또 한 해가 지났는데 나는 뭐가 달라졌지?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고요. 새해만 되면 괜히 우울해져. 나이 얘기 나오면 가슴이 답답해져. 이런 말들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내가 게을러서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핵심 원인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뇌 안에 사회적 시계라는 게 있어. 그리고 새해 첫날은 그 시계가 가장 크게 알람을 울리는 날이에요. 사회적 시계가 뭐냐면요. 이 나이엔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내면화된 시간표예요. 30 전에 결혼해야지. 40엔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지. 50살엔 집 한 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들이 가족, 미디어,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쌓여온 거예요. 어릴 때부요. 부모님이 너 그 나이에 뭐 하니? 친척들이 이제 슬슬 결혼 생각해야지. 드라마에서 30 넘으면 끝이야 같은 대사들. 이런 것들이 점점 쌓여서 하나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세모가 학교 다닐 때를 상상해보세요. 선생님이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여기까지 진도 나가야 해라고 했어요. 근데 세모는 자기 속도가 있잖아요. 어떤 건 빨리 이해하고, 어떤 건 천천히 배워야 하고요. 어떤 과목은 잘하고, 어떤 과목은 어렵고요. 그런데 사회적 시계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진도표를 들이밀어요. 너는 30세니까 여기까지 와 있어야 해. 개인의 상황, 가치관, 선택의 다양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누군가는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커리어가 늦어졌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찾느라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안 봐요. 그래서 새해 첫날 또 한 살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뇌가 자동으로 이 시간표를 꺼내서 체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야 하는데 나는 어디지? 그리고 대부분은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해결 방법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먼저 이해해야 적용이 돼요.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 한번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1965년에 시카고 대학교에
버니스 노이가르텐이라는 심리학자가 이 사회적 시계 개념을 처음 연구해뇨. 노이가르텐 교수가 발견한 건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인생의 주요 사건들, 졸업, 취업, 결혼, 출산 같은 것들에 대해 적절한 나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대에 맞으면 안정감을 느끼고 맞지 않으면 불안해한다는 챈. 심리학에서는 이걸 온타임과 오프타임이라고 불러요. 온타임, 즉 사회적 시계에 맞춰서 인생 사건을 경험하면 나는 정상이야 라는 확인을 받는 느낌이 들어요. 자존감이 유지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죠. 주변에서도 잘 살고 있네, 제때 다 하네, 이런 반응을 보내주니까요. 근데 오프타임, 사회적 시계보다 늦거나 빠르면 나는 뭔가 어긋났어 라는 일탈감이 생겨요. 자존감이 흔들리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주변의 시선도 달라지고요. 아직도 안 했어? 언제 할 거야? 이런 말들이 날아오기 시작하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사회적 시계는 평균이 아니라 상위권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30세에는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해라고 할 때 그 기준은 대개 상위 10에서 20%의 성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준에 못 미칠 수밖에 없어요. 80%의 사람들이 나는 부족해라고 느끼게 설계된 시스템인 거죠. 애초에 대부분이 실패하도록 만들어진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회는 이 사회적 시계가 더 촘촘하고 엄해요. 나이값이라는 말 자체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나이가 못한다는 건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거의 도덕적 판단에 가까워요. 그 나이 먹고 그것밖에 못해? 이런 말은 능력뿐 아니라 인격까지 평가하는 느낌이 들잖아죠. 뇌과학적으로 보면요. 이런 비교가 일어날 때 뇌의 복측 선조체라는 영역이 억제돼요. 이 영역은 쾌락과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곳이었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성취감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 근데 상향 비교를 하면 이 영역이 억제되죠. 그러면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어지고 우울해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나이가 못한다는 생각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뇌의 보상 시스템이 꺼지는 것과 같아요. 마치 게임에서 아무리 해도 보상이 안 나오는 것처럼 뇌가 뭘 해도 소용없어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더 해볼게요. 세모가 레이싱 게임을 하는데 옆에 항상 세계 1등 기록이 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달려도 그 기록에는 못 미치니까 달릴수록 지치는 거죠.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계속 이런 생각만 들고요. 처음엔 열심히 하다가도 점점 해봤자 뭐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비교 대상이 어제의 나라면 어떨까요? 어제보다 2초 빨라졌네. 이러면 기분이 다르잖아요. 작은 성장이라도 보이니까 계속 달리고 싶어지잖아요. 사회적 시계의 문제는 비교 대상이 항상 나보다 잘난 누군가로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실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좋은 점만 모아놓은 가상의 이상적인 30세, 이상적인 40세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 질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새해의 나이 불안이 심해지는 건 뇌가 사회적 시계라는 외부 기준과 나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보상 시스템이 꺼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원리를 알고 나면 평소에 느꼈던 감정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상황이요. 동창 모임에 가면 괜히 기가 죽는 느낌 있잖아요. 걔는 벌써 과장이래. 걔는 집 샀대. 걔는 애가 둘이래. 나는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는데 집에 오는 길에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모임 자체는 즐거웠는데 혼자가 되니까 갑자기 마음이 가라앉는 거죠. 이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뇌가 자동으로 상향 비교를 하면서 보상 회로를 꺼버린 거예요. 친구들의 성취와 나의 현재를 비교하는 순간 복측 선조체가 억제되면서 기분이 가라앉는죠. 의식적으로 비교하려고 한 게 아닌데도 뇌가 알아서 그렇게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상황이요. 새해 첫날 SNS를 열었는데 다들 올해 목표 달성.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는 더 큰 도전. 이런 글들이 가득한 거예요. 사진도 다들 예쁘게 찍어서 올리고 성과 정리도 깔끔하게 해서 올리고 나는 특별히 올릴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폰을 덮어버리게 도뇨.
아니, 오히려 더 우울해져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게 되기도 하고요. 이것도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SNS는 모든 사람의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곳이든요. 아무도 올해도 별로 한 거 없네요. 실패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안 올리잖아요. 다들 잘된 것만 올려요. 그러니까 거기랑 나의 일상을 비교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남들의 최고의 순간이랑 나의 평범한 하루를 비교하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 상황이요. 새해 결심을 거창하게 세웠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포기한 적 있으세요? 올해는 매일 운동해야지. 올해는 책 50권 읽어야지. 올해는 저축 많이 해야지. 근데 1월 둘째 주쯤 되면 벌써 흐지부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지? 라고 자책하게 되군요. 이것도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UCLA의 허쉬필드 교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미래의 나를 나로 인식하지 않아요. FLRI로 뇌 활동을 측정해 봤더니 10년 후의 자신을 생각할 때 뇌 활동이 낯선 타인을 생각할 때랑 비슷했대요. 거의 남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나는 더 의지가 강할 거야. 미래의 나는 더 부지런할 귀야라고 과신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맡기듯이요. 내년에 나한테 맡기지 뭐. 그러고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2월 1일이 되어서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내가 되는 순간 그 능력자는 없이요. 여전히 피곤하고 게으른 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간극이 자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분명 올해는 달라질 줄 알았는데 왜 난 똑같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이것만 해보세요. 방법 딱 3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오늘 당장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1년 전 나 떠올리기예요. 왜 효과적이냐면요. 비교 대상을 타인에서 과거의 나로 바꾸면 뇌의 상향 비교 회로가 작동을 멈춰요. 대신 성장을 인식하는 회로가 켜지. 남이랑 비교하면 끝이 없는데 과거의 나랑 비교하면 작은 변화도 보이거든요. 방법은 간단해. 지금 바로 눈 감고 1년 전의 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뭘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때 모르던 건 뭐였어요? 그때 못했던 건 뭐였어요? 아마 1년 전에 걱정하던 것들, 지금은 대부분 해결됐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그때 그게 왜 그렇게 걱정됐지?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1년 전엔 몰랐던 걸 지금은 알고 있을 거고요. 1년 전엔 못했던 걸 지금은 할 수 있게 됐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1년 전에 이 일 어떻게 하지? 했던 거. 지금은 자연스럽게 처리하고 있지 않으세요? 1년 전에 어색했던 사람이 지금은 편해졌을 수도 있고요. 1년 전에 몰랐던 맛집을 지금은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다 성이에요. 거창한 것만 성장이 아니에요. 이 영상 끝나고 바로 해보실 수 있어요. 진짜 2분이면 돼요. 눈 감고 1년 전을 떠올리고 그때랑 지금 뭐가 달라졌지? 생각해보세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괜찮아요. 잘 안 떠오르면 핸드폰 사진첩에서 1년 전 사진을 찾아보세요. 그때 찍은 사진들 보면 기억이 살아날 거예요.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봐도 좋아요. 아, 그때 이런 고민 했었구나. 그때 이런 일 있었구나 하면서 지금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새 SNS 단식이에요. JAMA 의학 저널에 2025년에 발표된 연구가 있는데요. 일주일만 SNS를 안 해도 우울 증상이 24.8% 줄고 불안 증상이 16.1% 줄었대요. 일주일이에요.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 그것만으로 이 정도 효과가 나온 거예요. SNS는 상향 비교의 자동화 장치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스크롤만 내리면 뇌가 자동으로 비교를 시작해요. 얘는 여행 갔네. 얘는 승진했네. 얘는 연애하네. 하나하나 의식 안 해도 뇌는 다 처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복측 선조체가 조금씩 억제되는 거예요. 특히 새해에는 목표 달성, 성과 정리 게시물이 폭발하니까 상향 비교가 극대화되거든요. 다들 1년 중에 제일 잘 나온 것만 추려서 올리는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즌에 SNS 보는 건 일부러 자존감 깎으러 가는 거랑 스테요. 방법은요. 12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딱 일주일만 SNS 앱을 삭제하거나
로그 아웃 해보세요. 완전히 삭제 안 해도 괜찮아요. 로그 아웃만 해도 켜는데 번거로워지니까 덜 보게 돼요. 대신 그 시간에 다른 걸 해보세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해 보세요. 오프라인에서 누군가랑 직접 이야기해 보세요. SNS로 100명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보다 한 명이랑 10분 통화하는 게 마음에 더 남거든요. 일주일 후에 다시 설치해도 돼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느껴보세요. 아마 SNS 없어도 되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괜찮아요. 완전 삭제가 어려우면 하루에 딱 10분만 본다고 정해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타이머 맞춰놓고요. 10분 지나면 무조건 끄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한데 며칠 하면 습관이 돼요. 세 번째, 3일 실험으로 바꾸기예요. 새해 결심이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목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올해는 완전히 달라질 거야 라고 하면 기대가 너무 높아서 조금만 어긋나도 좌절하게 돼요. 일주일 지나서 운동 하루 빼먹으면 역시 난 안 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프로젝트가 아니라 3일 실험으로 바꿔보세요. 나는 올해 운동할 거야가 아니라 나는 3일간 아침에 스트레칭 2분을 해볼 거야. 이렇게요. 나는 올해 책 많이 읽을 거야가 아니라 나는 3일간 자기 전에 책 한 페이지를 읽어볼 거야. 이렇게요. 3일이면 부담이 없어요. 3일 정도는 뭐든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3일 후에 어땠는지 확인해보자. 뭐가 효과적이었지? 뭐가 어려웠지? 다음엔 뭘 바꿔볼까? 그리고 조정해서 다음 3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작심 3일 곱하기 120번이 1년이에요. 작심 3일, 나쁜 게 아니에요. 3일마다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3일 해보고, 안 맞으면 바꾸고, 맞으면 계속하고. 이렇게 하면 실패가 포기가 아니라 데이터 수집이 돼요. 이 방법은 나한테 안 맞는구나. 다른 거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괜찮아요. 3일도 길면 하루 실험으로 시작해도 돼요. 오늘 하루만 이거 해볼까? 이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작게 시작해서 성공 경험을 쌓는 거예요. 1번으로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2번 추가하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1년 전 나 떠올리기만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솔직히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어요. 1년 전 나를 떠올려 봐야지 하다가 까먹을 수 있어요.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잖아요. SNS 단식하겠다고 했다가 무의식적으로 앱 켤 수도 있고요. 손이 자동으로 가더라고요. 습관이니까. 3일 실험 시작했다가 이틀 만에 흐지부지 될 수도 있어. 근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진짜로 괜찮아요. 왜냐면요. 10번 해서 3번 성공하면요. 그 3번이 뇌에 쌓여요. 그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뇌는 완벽한 성공률을 원하는 게 니예요. 반복을 원해요. 실패한 7번은 잊어버리고 성공한 3번이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가요. 뇌과학에서는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해. 반복되는 경험이 뇌의 연결을 바꾼다는 거죠. 성공 경험이 조금씩 쌓이면 그게 새로운 습관 회로가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역시 난 안 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 자체가 뇌의 보상 회로를 끄는 꾀예요. 대신 이번엔 안 됐네. 다음엔 어떻게 해볼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뇌가 아직 게임 안 끝났구나 라고 인식해요. 우리가 걷는 법을 배울 때 수백 번 넘어졌잖아요. 아기 때 걸음마 배우면서 셀 수 없이 넘어졌잖아요. 근데 역시 난 걷는 거 안 맞아라고 포기하지 않았잖. 그냥 또 일어나서 다시 걸었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걷고 있었잖아요. 지금 배우는 것도 똑같아.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하나 더요. 안 되는 날은 안 되는 대로 쉬어도 돼요. 오늘은 그냥 쉴래. 이것도 선택이에요. 자책하지 않고 쉬는 것도 연습이에요. 내일 다시 하면 되니까요.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첫째, 새해 나이 먹는 게 무서운 건 뇌 안의 사회적 시계가 알람을 울리기 때문이에요. 이 나이엔 이만큼 해야지라는 보이지 않는 시간표가 우리를 채점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이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상향 비교를 하면 보상, 회로가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셋째, 비교 대상을 타인에서 과거의 나로 바꾸고 작게 시작하면 새해는 자책의 날이 아니라 재설정의 날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잘못이 아니었어요. 오늘 영상 보시는 분께 짧은 편지 하나 남길게요. 새해 첫날, 혹시 마음이 무거우셨다면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됐지?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요. 그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뇌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버텨왔어요. 1년 전에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을 본다면 분명 고생했다고 말해줄 거예요.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여기까지 왔네. 잘했어. 올해는 남들 시간표 말고 나만의 속도로 가도 괜찮아요. 남들이 뛰어간다고 나도 뛰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걸어도 돼요. 쉬어가도 돼요. 내 속도로, 내 방향으로 가면 돼요. 그게 진짜 나다운 거예요. 오늘 당장 해보실 거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바로 눈 감고 1년 전의 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때의 나에게 잘 버텨서라고 주세요. 2분이면 돼요. 이 영상 끝나고 바로 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새해와 나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만약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도 그랬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만나실 수 있어요. 오늘도 하루 끝까지 버텨낸 여러분, 수고했어요. 세모난 마음, 그대로도 괜찮아요.